안녕하세요. 저는 수정비전학교의 제7회 졸업생이다. 지금 오늘의 MC 배윤서라고 합니다. 저는 예술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였고요. 작년에는 밴드 동아리, 수정비전학교의 밴드 동아리에서 교사로도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와보니 정말 많이 새로워진 것 같은데요. 학교가 작년에 리모델링 했다고 듣기만 했는데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 때마다 정말 학교의 변화된 모습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땐 이런 게 없었는데 싶은 부러움도 있으면서 변화된 학교의 모습이 저를 뿌듯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저는 오늘 참여자의 자격으로 수정비전학교 교육특색을 말하다 입학설명회 토크쇼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학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떨리는 마음도 있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학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제 옆에는 오늘 토크쇼에 참여하시는 패널분들이 계신데요. 차례대로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정비전학교 교장 별아저씨 정승환입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차 수정비전학교 학부모 최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사한 남자, 요소할 목사입니다. 오탈자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을 가르치고 있는 권은정, 영어로는 조이 권이고요. 영어 과목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들을 모시고 수정비전학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세 가지의 핵심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토크쇼가 진행되는 동안 아주 궁금하신 것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저희 따로 질문하는 시간이 끝나고 있으니까 질문들은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비전학교의 첫 번째 정체성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수정비전학교는 수정교회가 나라와 세계를 섬길 기독 인재를 세우기 위해 설립한 기독대안학교이죠. 그래서 입학을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도 학교의 신앙교육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목사님께서 학교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수정비전학교 신앙교육은 크게 네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 성품, 기독교 세계가 소명인데요. 먼저 학생들은 주일에 체표를 드리고 있고 나머지 주 4회에는 그룹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배우고 또한 매주 한 구절씩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품 훈련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는 배려, 감사, 경청 등 매달 한 가지씩 해서 총 8가지의 성품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성품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이 좀 있었어요. 제가 퇴근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 오더니 선생님, 이번 달 성품이 배려 맞죠? 하면서 이 X보드를 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는 제가 성품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동안 성품 실천을 하고 난 다음에 잘 실천하는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자기가 성품상을 받아보겠다고 이렇게 매일매일 지난주 어젠가 금요일 보니까 어제까지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상을 받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배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뿌듯했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저런 성품 관련된 피드백을 듣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참 어릴 적부터 성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중등 과정에서만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과 소명 수업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과 같은 신앙의 기초와 교회사, 한국 교회사들을 배우며 성경적인 역사관을 배워가고 있고요. 소명 수업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자신의 삶이나 진로로 연결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품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상상하니까 너무 기특하고 예쁜데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학기별로 채플 주제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창조세계 돌봄이나 십계명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표를 보시면 좀 알겠지만
제가 매 학기마다 한 가지씩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 때는 창조세계 돌봄이었는데요. 창조세계 청지기로서의 부르심, 인간의 죄로 신음하는 창조세계, 하나님 사랑하시는 창조세계 등 다양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때는 지금 십계명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학기마다 주제를 정해서 체프를 설교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가장 큰 이유는 좀 장기 기억으로 심어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잊어버릴 때도 많은데 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매주 이렇게 말씀을 한 번씩 나누다 보면 이 주제라는 한 단어, 창조세계 돌봄 또는 이웃사랑, 이것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엇보다도 계속 이야기해 줌으로써 좀 장기 기억으로 심어주고 싶었고요.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또 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직접적인 신앙교육 수업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하다 보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의 커리큘럼으로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약간 수업 형식으로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직접적인 신앙교육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신앙교육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일반 수업을 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재해석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이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교회나 가정과 달리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신앙교육에 고유한 지점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교과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좀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각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가르치실 단원들을 선생님께서 미리 다 연구를 통해서 이 단원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좀 재해석해볼까 하는 작업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걸 UBD라고 부르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중등에서 과학에 오래 안 쳤다 보니까 예를 들면 대기권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대기권이 주는 영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수업들을 열었어요. 조희 선생님 한번 어떤 수업들을 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각 교과마다 UBD라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Understanding by Design의 약자예요. 그 수업을 하는 그 방법론에 하나 책도 채택된 건데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각 단어를 배우고 그 각 단어에서 가르치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내용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 베이스 수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5학년에서 1학기 때 이제 절제를 하지 못하는 남자아이에 대한 스토리를 영어로 읽은 적이 있어요. 보통 이런 수업들을 일반 학교에서 진행을 하면 단어 익히기 혹은 내용을 독해하는 능력이라든지 혹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아카데믹한 디스커션을 한다든지 이런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기서 가르치는 절제라는 성품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자 라고 하면서 성경의 내용을 들춰보기도 하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다시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하는 수업인데요. 이제 대표적으로는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절제를 훈련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본문을 가져와서 이제 아이들이랑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사로서 이제 최근 5학년의 아이들의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아이들의 이제 핫토픽이라면 핫토픽이 미디어, 게임 이런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기초로 한 UBD 수업을 하고 쓴 말씀 에세이를 이제 같이 이후에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아이가 직접 쓴 영어 묵상 에세이입니다. 이제 초반에 보시면 이제 그 마태복음 4장을 이제 요약한 내용이 있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내가 숙제와 게임의 기로에 있을 때에 나는 이제까지
게임을 선택한 적이 많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훈련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절제를 해야 될 부분이 게임, 미디어구나.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는 절제를 실천하고 싶다는 고민을 5학년 아이가 했어요. 사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는 사실 중고등학교에 가서도 쉽지는 않고 여기까지 다다른 것 자체가 저는 교사로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이거를 게임에 적용시켜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절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반응을 한다는 걸 보면서 되게 열매가 있다. 그리고 영어 지식을 넘어서서 아이들이 성경적인 기독교 관점에서 절제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UBD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소정 비전학교에서 말한 신앙교육의 열매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이런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수정비전학교는 모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는 거네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 이렇게 많은 신앙교육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에서 직접적인 신앙교육이 많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교회의 본연의 이제 교육의 역할들이 늘 잘 못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피부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학교가 좀 많이 감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수업을 좀 학생들에게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초등 정규 교육 과정에 이제 성경 교과를 편성하려고 하고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교육을 받으시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 4학년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겠지만 어린이 기독교 세계관 교재를 통해서 성경대로 생각하기, 성경적 직업의 의미, 바른 미디어 사용 등을 좀 배우게 될 것 같고요. 5, 6학년은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배우게 됩니다. 옆에 계신 이제 또 조희 선생님께서 성경이 읽어진다에 대해서 강사기도 하신데요. 선생님께서 그 청소년이 성경이 읽어진다 이 프로그램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학교에서는 영어를 가르쳤지만 학교 외에서는 사실 성경 강사로서 5년 넘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원래는 성인 버전으로 먼저 나와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교회나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강의를 진행해 왔었고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해실 사모님께서 성경을 이제 하나의 스토리로 묶어보자라고 하면서 역사적인 흐름에서 성경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역사화학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되게 근본적이고 교회에서는 쉽게 하지 못했던 질문을 던지면서 성경을 역사 순서대로 재배치하여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이런 순서대로 가지만 사실 성경에 있는 그 순서가 역사적으로 배치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메인 줄기로 역사 줄기로 흘러가는지를 하나하나 배치해 보면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프도 그리고 표도 그리고 비유도 설명해 주시고 실제 역사 이야기도 스토리텔링 해 주시면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면 참 좋겠다. 사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굉장히 주 1회 배우는 것도 있고 되게 단편적으로 스토리화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다윗 하면 어떤 왕이 지나고 되게 스토리적으로 단편적으로 알지만 이 다윗 왕이 어떤 역사 시대에서 이스라엘 역사 시대에서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나온 왕이었는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왕들의 스토리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신약까지 이어지는지를 사실 아이들이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성경을 연구해보자, 공부해보자라는 관점으로 하게 되면 성경이 이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는 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작년 3년 전부터 이제 청년들, 어린이들 강사도 이제 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 부흥이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이 흐름에 아이들도 좀 발 맞춰서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나도 스토리적으로 이거를 해석해보면서 스토리 안에 단순히 신화적인 인물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이 스토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가는 게 사실 저희 내년부터 이어지는 신앙교육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신앙의 교육을 초등학생들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해보면서 하는 목표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 때부터 신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것이 학부모님들께는 정말 기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러한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학부모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11년차 학부모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큰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 둘째는 중3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이렇게 또 역시나 수정비전학교 선생님들은 계속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개발하시는구나. 역시 대단하시다.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저희 이제 작은 아이가 얼마 안 했으면 졸업을 하는데 좀 아쉽다.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도 이제 받은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고 제가 이제 11년 전에 수정기전학교를 소개받고 고민했던 때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첫 아이가 유치원생이고 이제 7살이 됐을 때 제가 3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한참 PD수첩에서 초등학교에 이른 성경험에 대해서 이슈가 돼서 놀이터에 가면 엄마들이 막 그 얘기만 하고 저는 이렇게 욕심껏 키우고 싶지 않은데 막 선행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과연 내가 그런 그 흐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에다가 나도 아직 애기인데 나도 이제 신앙적으로 너무 서툴고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한테 이제 그런 신앙적인 교육도 무언가가 내가 잘 보여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감이 이제 3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수정비전학교를 소개를 받았는데 영어를 가르친다고 그러고 학비도 얼마가 된다고 그러고 막 너무 이제 강권하시는데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도 부담스럽다. 근데 한 번만 가보자고 해서 학교를 한번 방문하고 기도를 한 달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가진 3가지 고민에 수정비전한 학교라는 곳이 도와줄 수 있겠다. 나의 고민에 대해서. 완벽한 건 없잖아요. 이제. 그런 응답을 가지고 이 학교를 보내게 됐는데 제가 학교를 보내면서 또 그때도 이제 학부모로서 처음이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를 때 항상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을 오히려 해주시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걸 봤는데 저는 그때 뭘 느꼈냐면 선생님 교육 서비스를 하는 분이 아니라 교육 선교사님이시구나. 그래서 존경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처음 드리는 말씀인데 학부모도 처음이고 사실 선생님들도 많은 걸 겪으면서 서투르신 게 있겠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니까 하나님께 갈 때까지 직접 볼 때까지. 근데 그 방향성이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이분들은 교육 선교사님이시구나. 이런 거를 늘 때때마다 느꼈고 또 이제 신앙교육에 있어서 저도 너무 서투르지만 이제 가정에서 이런 서툰 엄마인 저와 이제 학교에 그렇게 늘 신앙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실제로 막 애쓰시고 하는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때 한참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와 학교와 가정 안에 아이가 있으면 그 교육 환경은 너무 완벽한 곳이라서 자기는 학교를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별나게 교육을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잘 모르니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안에 저희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을 받았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느끼게 됐고요. 이제 드릴 말씀은 되게 많지만 늘 선생님들은 안주하지 않으시고 계속 고민하시고 아마 지금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괴롭히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방금 드네요. 선생님들 제가 다들 너무 웃으시는데. 네, 역시
MBC 기독대안학교의 중심은 신앙교육인 것 같습니다. 수정비전학교가 앞으로도 이 정체성을 잘 유지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저희 때도 그랬지만 항상 이제 교육을 하기가 힘든 환경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정학교에서 다 키우고 이제 일반 학교를 간 거죠.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도 불안감이 많았어요. 우리 아이가 과연 다시 이제 공교육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네, 우리 하늘이가 딱 처음에 갔을 때 여러 반응이 보였는데 엄마 내가 번호로 몇 번, 32번 정한 이렇게 불리는 게 되게 낯설다는 거예요. 수정학교에서는 번호로 불린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런 낯섦도 있고 더 이제 큰 거는 지금 우리 하늘이 반에서 아이들이 한 3명 빼고 다 자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뭔가 이런 생각에서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간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애가 이제 저녁 먹어서 너무 놀래하면서 친구들이 선생님 욕을 너무 많이 해, 심하게 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교육의 교권이 이제 무너진 거죠. 제 친구들 선생님인데 그냥 서비스적으로 일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생활을 하기가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학교가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제 항상 교실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친다고 한 거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닌 거구나. 너무 내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코로나 지나면서 이런 미디어가 너무 많아지면서 어른들도 사실 이거 전쟁에서 이기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IT 개발자나 CEO도 자기 자식한테는 휴대폰을 주지 않거든요. 그런 SNS 계정을 만들게 하거나 그렇게 절대 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기가 신앙적인 세계관이나 정상적인 성품이나 생각을 알기도 전에 휴대폰을 통해서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내 아이가 그걸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좀 착각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교육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가치 또 신앙인으로서 신앙적인 교육이 진짜 제가 11년 전보다 지금이 좀 더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부모님께서 생생한 말씀 들려주셔서 오늘 오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비전학교의 교육 특색 그 두 번째는 바로 이중 언어 교육인데요. 수정교회가 수정비전학교를 세울 때부터 이중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기독 인재로서의 세상 속에서 더 넓게 섬기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한 도구라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수정비전학교의 영어 교육에 대해선 저희 조이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수정비전학교의 이중 언어 교육이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뭔가 영어를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 하도록 돕는 교육이구나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수정학교 영어 교육, 이중 언어 교육의 목표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는 단순히 언어가 아닌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도구인 거거든요. 조금 더 언어를 통해서 문화를 확장해서 경험하는 도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영어 교과 교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영어 교과가 아니라 미국 정규 수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제 정규 교과서입니다. 매일 아침 3시간은 영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영어로 80-90%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100%라고 할 수는 없고요. 각 학년마다 영어 수준의 레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한국어와 영어 비중을 조금 섞어서 적절히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영어 교과뿐만 아니라 사회 그리고 과학 이런 교과들도 영어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영어로 문화를 배우고 영어로 세계를 배우고 영어로 사고를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저희 영어 이중언어 교육의 목표이고요. 때문에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좀 실수가 많죠.
중등 같은 경우에는 초중보다는 슈프가 적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영어 이중언어 교육을 이후에 앞으로 중등으로 넘어서 고등으로 가는 가운데 아무래도 이제 입시와 또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런 트랜지션이 있잖아요.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교육 고려를 해서 맞추고 있고요. 월드 히스토리 같은 경우는 중등에서 추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영어 단어나 문장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생각하고 토론하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뒤쪽에 보시면 실제 여기에 나오는 영어 원서가 있습니다. 4학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영어 원서를 읽기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원서 수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어를 많이 배우는 독해 실력이 확장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사고학자가 문화를 좀 넓게 바라보는 도구로서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독해 위주의 수업보다는 조금 창의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기도 하는데요. 이 주인공이 살고 있는 이곳의 배경은 어떤 곳일까? 이 주인공은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될까? 영어에도 속담이 되게 다양히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 원더이라는 책을 저희 원더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원더 이제 영화로 보셨으면 조금 이해가 좀 더 쉬우셨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Both don't fall from the tree라는 표현이 있어요. 직역화를 하면은 사과는 나무 멀리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텐데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거는 표현이 이제 직역을 하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멀리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건데 그 스토리상 이해를 하게 되면 자녀는 부모를만 닮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의역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야기 흘러감에 따라서 이제 줄리안이라는 아이가 부모를 좀 닮아서 그 성품을 닮아서 학교에서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스토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인 거죠. 한국에도 직역할 만한 속담이 없고 의역을 한다면 심을 때 콩 심을 때 콩 낳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다양하게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 해볼 수 있는 거죠. 어기라는 친구가 여기 주인공인데요. 보면은 되게 한국 학교 문화와는 되게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하지 않는 문화라든지 학교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저희 학교 한국에는 이런 거 없는데요.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관계를 하나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놀기도 해요? 라고 해보는 거죠. 사실 실제 그곳에 가서 사는 거랑 굉장히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화에서 사는 거, 그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는 경험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언어 수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PBL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PBL이라고 하면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에요. 프로젝트를 기반한 이중언어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저희 학교에서 사이언스 페어 락퀴즈를 정년으로 2년마다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이언스 페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신이 관심이 있어하는 과학 주제를 선정을 해서 자기가 직접 3개월 혹은 4개월 내지 프로젝트를 리서치하면서 자신이 당일에 사람들 관중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영어로 하는 겁니다.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모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왁스미션 같은 경우는 자신이 관심 있어하는 역사 인물이나 유명 인물을 리서치하고 그 내용을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왁스미션이라고 하는 왁스가 뭘까요? 밀라 그죠? 밀라 뮤지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특이하게 입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그 사람의 옷이나 착장 그대로 구사하면서 프레젠테이션 하거든요. 이번 연도에 진행을 하는 건데 아이들이 지금부터 되게 영어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같이 와서 참여를 하실 수 있고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스피치 컨테스트는 이제 영어 말하기 대회예요. 아이들이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이제 교정 과정을 거쳐서 완성한 스피치를 발표를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올해는 이제 여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스펠링비라고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요. 스펠링비라는 PBL 수업을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이 단어를 조금 확실하게 좀 이런 컴페티션이 좀 요소가 첨가된 것들을 좀 사용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단어들을 또 외우고 또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융합적으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3시간이나 아침에 100% 혹은 80, 90%로 수업을 한다니 우리 아이는 그 정도는 못할 것 같은데 수업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아이들 적응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정도는 저희가 적응기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집중 관찰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따로 만나시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되거나 이제 이해되지 않거나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맞춤 형식 교육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따라오기가 힘들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적응 기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모두 빠짐없이 적응해서 그 수업에 익숙해집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어를 조금 섞어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시고 아이들의 그 실력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교과 레벨을 조정을 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교화된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모두 다 객관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수준별로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시고 계시고요. 선생님들도 굉장히 그 해외 경험이 많지만 또 한국 문화도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갭이라든지 그런 그 선생님들과의 관계나 여러 형성에도 굉장히 능숙하시고 또 아이들이 그런 심리적인 면에서도 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입학을 중학생 때부터 해서 수정학교의 이중언어 교육에 적응하는데 조금 많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선생님들께서 정말 세심하게 학생 하나하나를 신경 쓰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저는 원하진 않겠는데 선생님께서 추가반을 또 만드셔서 교육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네, 정말 좋은 결과였지만 힘들게 열심히 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영어가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창으로 바라보게 되는 건데요. 교사 선생님, 학교에서는 이런 이중언어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가요? 네, 그 언어를 한다는 거니 사실 보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세계관 그리고 창을 이제 더 하나 자기가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좀 다른 문화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졸업생들이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저희가 유학을 강조하거나 뭐 어디로 꼭 가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학교 졸업생들 이제 한 7, 80명 되는데 해외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 당연히 영미권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아니면 또 선교지에 나가서 태국이나 필리핀 등에서 사는 학생들이 많아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해보면 이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게 좀 어렵지 않니? 적응하는 게 물어봐도 그 왜 어려워요? 그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저 그냥 또 하나 언어 배우고 또 하나 그 사람들이랑 섞여 살아가는 건 전혀 힘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냥 하나의 언어를 더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수단으로서 영어를 갖고 있기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체계가 이제는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방식과 체계를 가지게 된다. 저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이렇게 체계적인 이중 언어 교육을 통해 수정초등학교의 학생들은
학생들은 언어를 배움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넓게 보고 소통하는 도구로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초등학생 때부터 그 중학생 때까지 지금 자녀를 보내고 계시잖아요. 영어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영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이제 영어를 꼭 배워야지 이제 이 교육을 시켜야지 이런 마음으로 수정학교 온 건 아니지만 1학년 때부터 얘네가 뭐 영어를 파닉스도 배우고 뭐 문장 만드는 것도 배우고 하면서 미국 교과서로 배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세컨드 랭귀지, 우리는 퍼스트 랭귀지가 국어고 한국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는 건데 얘네는 모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수업을 하는 거예요. 1학년 때부터. 그런 것도 사실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미국 교과서로 배우는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때부터 교육을 하는 걸 도와줘야 되냐면 과학도 영어로 배우고 수학도 영어로 배우고 영어도 영어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역량이 되고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이 되시겠지만 이제 이런 교육을 받고 우리 하늘이 하람이가 크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올해 저희 작은 아이랑 이제 워싱턴으로 갔어요. 수정학교에서 같이 지내던 그 첫째, 둘째 아이의 친구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갔거든요. 그래서 자꾸 놀러 오라고 해서 거기 이제 여름 수련회, 교회 수련회를 참가할 겸 갔는데 2박 3일 동안 우리 하람이는 이제 가고 저는 뭐 이제 기다렸죠. 근데 하람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나 친구들 말할 때 귀 기울여서 들으면 다 이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이 활발한 편은 아닌데 필요한 말들은 하고 또 이제 그 여름 수련회 끝나고 관광도 이제 우리 하람이가 다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그 먼저 갔던 그 친구들은 지금 이제 하늘이 하람이랑 나이가 동갑인데 버지니아 공대에서 먼저 이제 우리 학교 와달라 이제 이런 말도 하고 둘째는 수정학교 왔을 때도 중간에 왔기 때문에 이제 ESL반이라고 중간에 온 아이들이 특별히 이제 반을 꾸려서 이제 생활했거든요. 근데 두 아이 다 너무 문제없이 학교를 너무 잘 따라가고 둘째는 이제 아직 애기다 보니까 그 스페니쉬 걔 발음이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애틀란타로 간 또 수정학교 같이 학부형이다 그 가족도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잠시 한국에 들어오셔서 저를 만났는데 거기도 이제 거기 네 자녀예요. 다 수정학교를 다녔다가 이제 애틀란타로 갔는데 같이 갈 때 한국에서도 뭐 거의 전교권 1, 2등 하는 가정이랑도 같이 이제 미국 갔나 봐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돌아올까 고민을 한대요. 영어도 잘하고 했는데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렵대요. 언어적인 부분에서. 방금 바로 갔을 때는 이제 얘네들도 좀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이나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말을 이렇게 물어보면 수정자학교에서 한 거랑 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거기도 왁싱 뮤지엄이 있고 뭐 사이언스 페어가 있고 또 영어가 조금 더 관계적인 부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 문제없이 수업을 따라간 건 뭐냐면 이게 퍼스트 랭귀지로 얘네가 배웠기 때문에 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또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 다닐 때는 영어를 배울 때 그냥 뭐 1학년이니까 끝나면 뭐 바이올린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냈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보내면서 그 오픈 클래스라는 게 있어서 얘네가 어떤 걸 배우는지 뒤에서 이제 학부형들이 이렇게 관찰을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영어 수업을 하루에 1시간만 계속 들으라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선생님 계속 영어를 하는데 얘는 계속 그걸 듣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둘째 아이는 제가 뭘 했냐면 실컷 놀고 빨리 자라. 그렇게 해야지 얘네가 이제 1, 2, 3학년 때 선생님들이 짜놓은 수업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조금 처음에는 뭐 영어 학원 있는 그런 이제 영어를 좀 배워보는 애들은 1학년 때 조금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이제 이게 뭔가 우리 애들은 이제 안 했으니까 쉽지만 2학년 때쯤 되니까 다 수준이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 때 가니까 원서를 읽기 시작하고 영어 문장을 만드는 걸 계속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게 또 한국 그 문장을 만드는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해야 되나, 글쓰기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근데 저희 이제 큰 아이는 책 읽는 거를 어릴 때 좋아했는데 2학년 들어서면서 이제 만화책을 자꾸 읽기 시작해서 고민에 빠졌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할까.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문장으로 읽는 거를 좀 잘 도와줘야 점점 긴 문장, 그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문해력이 생기고 그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 책도 원서로 이제 읽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비슷하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한국어나 영어나. 그러니까 얘네가 듀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양이 많고, 그래서 1, 2학년 때는 좀 얘네가 잘 집중할 수 있게끔 뭐 너무 많은 스케줄이나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면 오히려 손해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영어는 외국으로 갔을 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싶고, 그다음에 애틀란타로 갔던 이제 그 학부형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수정비전학교가 가성비 갑인 학교인 것 같다. 이 정도 역량을 얘네가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저렴한 표현이지만 저렴하게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생생한 경험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고등학생인 첫째와 관련된 얘기도 조금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제 얘기가 긴데요. 이제 저는 중학교 때, 하늘이가 중학교 때 되게 걱정이 됐어요. 그때도 일반 학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얘네가 어떤 결과를 낼까. 그런 엄마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늘이가 자랑할 수 있는데, 이제 갔더니 뭐 영어는 문제 없이 이제 따라가고, 뭐 최근에도 이제 영어 뭐 수능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 이렇게 한두 개 틀리는데 그게 문법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틀리는 것 같고, 영어가 조금 안정되니까 이제 다른 과목에서 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조금 이득이 아닌가,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이중 언어라고 하면 영어만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 국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어와 영어 다 언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국어 선생님들도 다양한 수업들을 해요. 뭐 국어 그냥 시험 문제만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 또 국어 선생님들도 다양한 수업들을 하고, 시집이나 막 작은 책 편찬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도서관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아이들이 글밥 있는 글을 수월히 읽어내야 나중에 고등학교 갔을 때도 그 수업 교재의 내용들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영어로 배우는 영어도 배우고 이제 한국어도 교과도 배우니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수정비전학교 아이들은 교육을 좀 많이 받는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놓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문해력이 되면 고등학교 가서도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따라가는데, 학원에서 선행을 하고 그런 능력이 없고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한테만 계속 의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도 영어지만 한국어,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도 잘 해야지, 그게 두 개가 강점이 있는 거지. 한국 교과도 버리고 그냥 영어만 한다. 걔는 어떻게, 미국에 가면 또 거기도 버스트는 아니잖아요. 걔네가 거기 이제 살 수 있는 환경.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수정학교는 둘 다 가지고 있고,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국어 공부, 책 읽는 거, 그다음에 도서관 활용하는 거,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집에서도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연구했고 마련했는 것들을 좀 잘 따라간다면 이제 언어적인 부분이 해결되면 공부하는 거는 얘네가 좀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그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수정비전학교의 졸업생들은 3분의 2 이상이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진학하는 졸업생 생활들이 정말 궁금했었는데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수정비전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영어를 그들의 학업과 삶에 사용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대학까지 순수 토종 교육을 받아온 수정인들이 어떻게 영어를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수정비전학교 2018년도 졸업생 김하은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소재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수정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수정학교는 제게 아직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수정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활동과 경험, 그리고 원어민 선생님들과의 수업을 통해 정말 즐겁게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현재 영어 과외와 영어 학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수업들은 수정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참여와 토론을 강조하고 영어의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수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들은 실제로 학부모님들에게 반응이 너무 좋고 제가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성취감과 보람이 많이 느껴집니다. 수정학교를 통해 긍정적인 영어 정서를 갖지 못했더라면 하지 못했을 직업과 경험을 하고 있어서 저는 수정학교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2018년도 졸업생 김하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or afternoon, potential parents of Sujong Vision School. My name is Seon Kim, and I'm a third graduate of Sujong Vision School Middle School, currently studying statistics in Sungkyunkwan University. Grabbing a chance to learn English in SVS was really a pivot of my life. I did not know how to spell whole alphabet before, but attending SVS, I have got no more worries of speaking fluent English, or using English, I mean. While studying statistics, most of my textbooks are based on English, but it did not become a barrier for me. Accessing to various academic fields, English is surely one of my best tools. Furthermore, it helps me to choose what I want to do without any language-based hesitation. Last winter, I worked as a research assistant in a law firm about African law and potential obstacles. Even through the business purpose, I was able to work seamlessly in a bilingual atmosphere. Thanks to Sujong Vision School for helping me perform such a fluent English, and I would really hope to meet once again, not being a graduate student, but as a parent someday. Thank you. 네, 수정비전학교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국제학교가 아니라는 것,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도 있지만 원어민 선생님들과 외국어 교재로 영어를 배우는 이중언어 학교라는 것 아주 잘 이해되셨겠죠? 그럼 수정비전학교의 두 번째 특징인 이중언어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수정비전학교의 교육 특색을 말하다. 그 세 번째 주제는 공동체 교육인데요. 제가 이번 터크쇼를 준비하면서 학교에 여러 발표 자료와 브로셔를 찾아보게 되었는데 공동체 속에서 꽃피운 기독교육이라는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아마 학교를 대표하는 문구로 설정하신 것 같은데 이 문장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교장이 되고 나서 이런저런 그 자료들을 만들면서 꼭 우리 학교를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 뭐가 있을까? 짧은 문구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게 된 문구가 바로 저기 공동체 속에서 꽃피운 기독교육입니다. 저희가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동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것들을 느낀 반면에 정반대로 이건 공동체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에 결핍되니 우리 사회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구나라는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가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교육이 뭔가 고민했을 때도 바로 그 질문이 모여있는 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공동체적 인성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해서 더 잘해보자라는 의미로 저렇게 말을 지었고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더불어 살 때만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치들이 있어요. 나눔, 배려, 사랑, 그런 섬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교육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학교 안에서 녹여내보자라고 해서 저렇게 짓게 됐습니다. 네,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도 학창시절을 떠올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함께했던 친구, 선후배, 그리고 선생님들이신데요.
그 안에서 정말 배울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작년부터는 학생들의 공동체성을 키우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신 프로그램이 3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사실 공동체성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면 책을 펴가지고 공동체성은 이런 겁니다. 정의를 배우고 외우고 한다고 해서 공동체성이 이렇게 막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 이제 학창 시절 보내고 청년기 보내면서 제가 보시면 조금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축구 선수도 했었고요. 그리고 밴드도 오랫동안 했었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해보고 그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제가 마음대로 플레이했을 때 혼도 나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밴드인데 혼자 잘났다고 베이스 독주를 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도 배우고 혼이 나면서도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공동체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들에게 많이 제공돼야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공동체성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4학년부터 9학년 학생들이 같은 팀을 이룹니다. 섞여 있어요. 섞여서 여러 팀을 만들어서 하는 그 저희들만의 독특한 룰로 하는 수정, 다지볼 리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창, 중등 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하는 합창 수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구부도 따로 있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모여서 연습도 하고 대회도 출전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이 좀 있는데요.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비전학교 체육교사 김수호입니다. 우리 교육공동체는 학생들의 공동체성 성장을 위해 SD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SD라는 단어의 의미는 수정비전스쿨의 S, 다찌볼의 D를 의미하고 수정비전학교의 피구 대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SD리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 학교만의 규칙으로 만들어진 운동 경기로서 정해진 팀이 승리를 향한 과정에서 관계와 상황을 통해 공동체성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등 농구부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과 후 농구 수업으로 실력을 쌓은 중학생들이 자신의 실력과 친구들의 실력이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중등부 농구 대회를 준비하며 팀워크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AI와 개인적인 삶의 영역이 커져가는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이네요.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공교육에서 인성교육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시대에 이러한 공동체 교육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어머님의 자제분이 SD리그, 중등학창, 농구부 활동을 모두 참여하고 있네요. 학부모님으로서는 이런 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이제 농구부를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에 따라 전부 다 모여서 달리기를 이렇게 공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서로 공을 잡는 게 아니라 패스를 해서 이제 그렇게 팀워크를 이뤄야지만 이제 골을 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배우고 지금 이제 대회를 나가는데 아쉽게 이제 졌지만 또 정말 그 열심히 아무것도 모르는 농구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이제 그만큼 성장해서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실패의 경우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잘났다고 해서 이렇게 그게 진짜 교육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고 사실 우리가 그걸 승리하는 경험은 정말 소수인데 제가 이제 점점 좀 그렇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왕자와 공주예요. 져본 경험이 없고 집에서 놀 때도 부모님이 다 져주고 또 잘할 수 있는 환경들을 잘 만들어서 이 아이들한테 승리의 경험을 좀 많이 이제 해준 게 아닌가. 실상은 우리가 잘하지만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교육이고 그런데
근데 이렇게 체육이랑 단체 활동에 정말 긍정적인 간접 실패 경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학년, 2학년 때 이제 제가 또 11년 차지 않습니까? 좀 아는 척을 하면 제가 이제 왔다 갔다 뭐 급식 도우미도 하고 하면 아이들 막 울어요. 그 체육 수업 끝나면 막 화를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너 때문에 졌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단체 경기를 했을 때 어떤 미스여서 내가 실패 경험한 거를 좀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제 그걸 주체를 못하는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거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실패의 경험을 못 해봐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SD 리그라는 게 최근에 생겼더라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이제 그 큰 학년의 아이들이 작은 학년 아이들한테 양보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그 공을 잡거나 던질 기회를 주는 거죠. 이게 학년별로 경기가 아니라 저학년에서부터 고학년의 경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해요. 선생님들도 힘드실 텐데 아마 점심시간에 자유시간을 할애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또 하고 올해도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서 엄청난 배려와 리더십과 또 순종과 또 승리와 실패 다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런 경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 특히 이 시대의 아이들은 정말 큰 걸 배우는 게 아닌가. 수정비전학교는 소수예요, 아이들이. 소수일 때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또 그 외동이 많잖아요. 외동은 관계를 가정에서 배울 때 그러니까 직선으로 본다면 엄마와 나와의 관계, 아빠와 나와의 관계, 또 뭐 할머니가 혹시 있다면 할머니와 나와의 이렇게 일직선의 관계만 배워요. 그리고 엄마, 아빠, 셋이의 관계 뭐 이 정도 이렇게 배우겠죠. 근데 다 둘이면은 더 커집니다. 이게 경우의 수라고 하나요? 근데 수정학교 아이들이 교실에서 애들이 작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들을 이제 하시냐면 학년별로 묶어서 중학교일 경우에는 1, 2, 3학년 이렇게 묶어서도 하고 이렇게 SD 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팀을 학년별로 이렇게 묶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관계가 엄청나게 형성이 되고 우리가 사실은 세상에 나갔을 때 동년배들이랑만 관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연장자들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그걸 생각보다 배울 수 있는 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대가족의 경우에는 그런 게 많지만 제가 어떤 이제 강연 가서 들었는데 그런 걸 이제 수정비전학교에서 극복을 하기 위한 방안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여기 아이들 멘토링 수업부터 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자랑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위에 이제 나이가 많은 아이들과 아래 학년들 있는 관계들을 배우고 또 어떤 사이언스 페어나 이런 행사를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이런 거 너네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리더십을 키워서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짜기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혼자 나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협업을 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그래야지만 갈 수 있다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수정 비전학교는 그냥 이 아이가 잘 성장해야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를 계속 강조하고 이 공동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그래서 학부형들도 그래 우리 한 배를 탄 거지 우리는 교육 공동체 수정 비전학교 배라는 데를 한 대 타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인 되셔서 가르쳐준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 안에서 우리 아이도 있지. 그러니까 학부형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우리 아이 잘 키우면 되지 우리 아이 영어 잘하면 되지 우리 아이 신앙적으로 잘 키우면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이만 잘한다고 해서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아이도 잘 커야 우리 아이가 잘 커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 친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학부형들도 어떠냐면 옆에 학부형 집에 무슨 일이 생겼다 같이 정보합니다. 그걸 어떻게 잘 해결돼야 될 텐데. 그리고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선생님의 또 건강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근데 선생님들은 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다 유대 관계 속에서 있는 거지 그냥 일방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수정 비전학교는 그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그런 걸 인지한 상태에서 항상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부모들도 그런 면에서 저도 11년이 됐는데 그런 공동체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졸업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도 교육을 받으시길. 네, 지금까지는 작년부터 새롭게 이어져 온 그런 공동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정비전학교에는 이미 아주 오래된 역사가 깊은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공동체 여행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잠시 멈췄다가 3년 전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교목이기도 하면서 또 중등과정의 한 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생들이 같이 가는 공동체 여행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 수정비전학교 중등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의 공동체 여행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비전 트립, 그리고 역사 교육을 떠나는 역사 탐방,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해서 여행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청춘 여행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왼쪽에 보시면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2주 전에 제주도에 3박 4일 공동체 여행을 갔다 왔던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주제의 여행들을 묶는 것이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전체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좀 기억이 남는 것이 있는데 재작년에 이제 비전 트립을 갔었어요. 제가 필리핀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더웠기도 하고 아이들이 빨래 같은 것도 별로 안 해봤더라고요. 세탁기도 돌릴 줄은 모르고. 그런데 남학생 선배들이 이렇게 그 후배들 옷을 빨아주겠다고 한 번도 안 돌려보고 얘들 세탁기를 모으고 빨래를 돌리고 그래서 선생님 이게 또 옛날 세탁기다 보니까 타수가 따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돌려야 돼요? 그래서 밤 11시, 12시까지 아이들 후배들 세탁을 돌려주고 건조시켜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좌측에 보면 저희 오른쪽에서 두 번째 구남이라고 적힌 데가 있죠. 네, 거기가 구학생 남학년 9명입니다. 제가 제주도 3박 4일 동안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과연 지금 일반 학교 9학년들이 이런 자세를 포즈를 취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아스럽죠. 네. 9학년 남학생들 제가 9명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아 빨리 와봐 좋은 자리 사진 이거 꼭 찍어야 돼 이 자세 취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 정말 말을 잘 들어요. 가끔 선생님 귀찮아요 이런 표현을 하면 야 나 문제 안 해줘 해 그러면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냐면 기독교 문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요즘 일반 학교는 교권이 무너졌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오면서 이런 교사를 존중하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이 학생들이 배우다 보니까 이 9학년 남학생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라 그러고 같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정말 학생들이 순수하게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공동체 교육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도 공동체 교육을 갔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그 교육 안에서 여러 배려와 함께함과 그런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 또한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저의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보통 교육공동체라고 하면 교사와 학생을 떠올리지만 수정비전학교는 학부모님 또한 교육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신 이후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들었어요. 내년에는 새로운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생긴다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학부모가 사실은 선생님들보다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열고 있어요. 저기 보시면 기독 학부모 교실 여기 이제 처음으로 학교에 오시게 되면 꼭 이 과정을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주도 있었죠, 그죠? 그 기독교적인 성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열었던 수정 아카데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씩 학교의 교육 내용을 가지고 부모님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전문적으로 발전시킬 걸 논의하는 간담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교실, 학부모 기도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기 지금 어머니가 처음 만드셨는데 수전학교 그다음에 학부모 책 모임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학부모님들이 주체적으로 좀 열어가시는 그런 교육들이고요. 그리고 또 내년에는 좀 다양한 것들을 좀 열어보려고 해요. 아까 보셨지만 성품교육을 가정에서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학부모 성품 교육을 좀 의무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명교육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의 진로에 관해서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 지도하면 좋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으로 저희가 부모님들과 함께 좀 풀어내볼까 합니다. 네, 정말 인상적이네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의 진심이 느껴지는데요. 여기 계신 어머님께서는 학교 학부모에 정말 적극적이시라고 들었어요. 특히 수정비전학교 학부모 책 읽기 모임의 창시자시라면서요. 창시자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둘째 아이 1학년 때 이런 책 모임을 이제 그리고 독서 모임을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돼서 그게 이제 문을 닫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엄청 오래됐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책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것들을 학문으로 정리를 하면 000번부터 999번까지 이제 도서관에 다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800권대는 문학일 수 있고 900권은 역사일 수 있고 그걸 다 이제 학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이 책 이런 세상에 있는 학문들을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해야 되는 걸로 정리된 게 교과서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런 학문들을 배우는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우리는 정작 이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책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제 저 이야기입니다. 책을 잘 읽지 않은 거죠. 내 아이들이 이제 저학년 되면서 공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성경은 되게 많이 아는데 세상의 이제 학문, 이게 세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되게 좀 경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잘하는데 라고 했지 실상 부모인 우리는 잘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 공부해서 열심히 이제 적어놓은 게 책인데 그 책들을 우리가 같이 읽고 좀 우리도 성장하자. 아이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도 그 자세가 있어야지 아이들한테 너네 열심히 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둘째 아이 때 어떤 다른 이제 독서 모임 단체를 보고 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우리가 생겼었는데 생각보다 가장 기초적인 양육의 문제인데도 그게 공유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이제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도 한번 우리 반에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라고 시작된 게 한 이제 초등이 이제 되고 고등이 중등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수정비전학교 전체가 이제 같이 이렇게 대상자 학부모가 돼가지고 저렇게 됐어요. 이제 이름도 공모를 해가지고 지은 거고 재작년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독서 대회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오픈 클래스나 이럴 때 보면 제 자신이 딱 보이는데 뭐 게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옆에서 이제 되게 활발한 아이가 손 들고 제가 할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이가 보면 손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 되게 속상하면서 뭘 봤냐면 저도 손을 안 들고 활발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아이는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는 책이 중요해. 책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다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많이 듣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그걸 읽을 줄 알아야 돼라고 해놓고선 정작 손에 휴대폰을 본다. 그러면 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모가 되게 하면서 조금 더 내 인생을 발전하게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용기를 냈는데 여기 지금 학부모 패널로 왔잖아요. 계속 제가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는 좀 제가 생각하는 만큼 활발하게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제 항상 우리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자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 이거 정도는 용기 있게 할 수 있지. 그럼 좋은 경험이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더라고요. 책 모임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아직 초보 부모고 아직 처음 닥쳤고 아이를 키우면서 매번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관계에서. 특히 학부형으로서 우리가 좀 연대의식을 가지고 어떤 각자 아이들이 다르고 나도 다르기 때문에 아이랑 나와 겪는 문제와 아이 문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난하는 게 왜 애가 저래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초보고 나도 초보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해결해가자. 근데 학부모들이 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어떤 책을 읽어도 감정으로 끝납니다. 희한해요. 그런 목적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 귀한 저는 저걸 통해서 어떤 걸 또 배웠냐면 제가 이제
그냥 하니 그런 마음을 둬서 했는데 또 문을 닫아야 되나 계속 왜 해야 되나 또 잘 될 때는 또 잘 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한 거예요. 저는 수학교를 보내면서 아이도 성장했겠죠. 뭐 제가 잘 모르겠죠. 근데 내가 되게 부모로서 하나님 나 부모인데 제가 너무 부족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마다 내 주변에 이제 동료 학부형들이 나의 힘이 되고 선생님들이 나의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년이 지난 것 같거든요. 여기 수정비전학교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세상에 어디 정답 하나님밖에 없지만 근데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닌가. 근데 그게 그냥 딱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장한다라는 기본 전제 하에 아이도 성장하고 학교도 같이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로 이렇게 성장했을 때 발전적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람이 다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학부모가 단순히 학교의 협력자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수정교육 공동체는 학교를 넘어 가정까지 포함하는 아주 큰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정비전학교의 공동체 교육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학교와 가정을 넘어 이웃세계로 향하는 공동체 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공동체의 개념이 단순히 교실, 가정, 혹은 가까운에 있는 사람들, 그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이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 또 인류를 사랑하는 나라, 인류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 수정비전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아까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학부모와 교사, 우리 모든 일원들이 하나의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봉했던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안에 영화 스토리를 보면 그 주인공이 공동체를 도와주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굉장히 잔인해지고 그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동체가 뭘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강한 공동체는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는 사랑과 섬기, 배려가 기초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점에서 이제 저희 수정비전학교에서는 학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까이에 있는 지역, 사회, 교회, 또 나아가서는 가정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는 지역 교회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교사 인력들이라든지 그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시간대에 아래층에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Fun English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6, 7세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가정들의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몇 배치를 해서 영어 무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도 이제 학생들이 사회 속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직접 뛰어 들어가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노숙인 배식 봉사, 또 지역 사회 청소, 혹은 후원 모금 행사들을 진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공동체의 개념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결국은 밖으로 방향성을 맞추고 나아가야 되는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네, 학교를 넘어 가정으로, 가정을 넘어 사회로 공동체를 확장해가는 이런 수정비전학교의 노력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 선생님께서 왜 공동체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수정비전학교의 세 가지 정체성인 공동체 교육, 이중 언어 교육, 신앙 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저는 오늘 MC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나온 수정비전학교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배웠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수정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패널들은 물러가고 입학을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편입학을 담당하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